구독자님들, 안녕. 지정학 트렌드 탐정이야. 요즘 마트가 카트 끌다 보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지. 평소처럼 집어들던 두부나 계란 가격표를 보고 흠칫 놀라서 슬며시 다시 내려놓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야.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뜯어볼 때마다 전기요금은 또 왜 이렇게 비친 듯이 올랐나 싶어서 뒷목이 뻐근해지잖아. 우리 개미들은 그저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고 치우지만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탐정인 내 눈에는 완전히 다른 흑막이 보여. 구독자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털어가고 마이너스 수익률로 파랗게 멍든 주식 계좌를 만든 진짜 범인은 우리 동네에 없거든. 그 범인의 지문은 저 멀리 모래바람 날리는 중동의 한복판, 그리고 베이징의 은밀한 밀실에 선명하게 찍혀 있어. 오늘은 남의 나라 피 터지는 싸움 구경이 아니라 내 생존과 직결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해. 여러분이 출근길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부터 큰맘 먹고 사 입은 유니클로 패딩 가격이 작년보다 왜 20%나 훌쩍 뛰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원인은 우리 정부의 단순한 정책 실패나 동네 마트 사장님의 횡포가 아니야.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야. 이게 무슨 숫자냐고. 중국이 이란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에 무려 25년 동안 쏟아붓겠다고 도장을 찍은 은밀한 투자 규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걸sim의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돼. 상시적으로 생각해봐.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이란이랑 거래하는 놈들은 다 죽는다고 살벌하게 협박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 돈으로 전 세계의 충성을 살 수 있고 돈줄을 끊으면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오만한 착각.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 쉽게 비유해볼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주먹 세고 돈 많은 골목 대장이 있어. 그 대장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기 골목 끝에 있는 이란네 국밥집은 오늘부터 불매운동이니까 절대 때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야. 누구든 저 식당 문지방 넘는 순간 동네에서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살벌한 상황이지. 다들 눈치만 보면서 발길을 뚝 끊었는데 갑자기 동네 넘버2인 중국이 나타나더니 보란듯이 그 국밥집에 VIP 평생 회원권을 끊어버린 셈이야. 그것도 모자라. 식당 인테리어 싹 다 최고급으로 고쳐주고 배달, 오토바이까지 수십 대 쫙 뽑아주겠다고 나선 거지. 이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싸게 먹으려는 얄팍한 수작이 아니야. 미국이 쳐놓은 촘촘한 경제 제재의 그물망을 대놓고 찢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잖아. 오히려 미국의 그 지독한 제재가 미국을 가장 증오하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을 하나의 동굴로 밀어 넣어버린 최악의 패착이 되었으니까. 왜 제재를 피해서 몸을 사려야 할 중국이 굳이 화약고 같은 이란을 품에 안았을까? 대다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나 바라보면서 엔비디아가 오르나 내리나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고점에 꽉 물려서 패닉셀을 고민하는 동안 진짜 큰 돈의 물줄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타고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단 말이야. 이 500조 원짜리 계약서 안에는 단순한 석유거래 명세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어버리려는 폭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의 무적 통행권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어. 앞으로 내가 이 얽히고 썰킨 첩보 영화 같은 실타래를 하나하나 다 풀어줄 거야. 미국이 흔드는 채찍과 중국이 내미는 당근 사시에서 중동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쪼개지고 있는지 파헤쳐보자고. 그리고 그 쪼개진 틈바구니로 새어나온 지정학적 충격파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와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값을 미친 듯이 올리고 소중한 주식 계좌를 박살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첫 번째 단서는 이란이 쥐고 있는 검고 끈적한 무기, 바로 석유야. 하지만 이 석유는 여러분이 동네 주유소에서 흔하게 넣는 그런 평범한 기름이 아니야.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of this part. 이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살벌한 VIP 전용 주유소에서 흘러나오는 피 묻은 블랙골드거든.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숨을 쉬고 돌아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수만 개의 공장 굴뚝에서 쉴 새 없이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거대한 항구에서 쓴 엄청난 무게의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이 24시간 내내 미친 듯이 돌아가잖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는 싼 패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와 매일 쓰는 생활용품까지 전부 이 괴물의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들이지. 이 거대한 경제신진이 단일뿐이라도 멈추지 않으려면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피, 즉 석유를 끊임없이 들이마셔야만 해. 그런데 중국 본토의 메마른 땅에서 짜내는 기름만으로는 그 밑빠진 똑같은 엄청난 식욕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래서 밖에서 남의 피를 수혈받듯 매일 바다 위로 거대한 유조선을 띄워 석유를 실어와야만 생존할 수 있지. 바로 이 절박한 지점에서 이란이라는 존재가 무대 위로 화려하고도 비장하게 올라오는 거야. 이란은 척박한 모래땅만 파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질 좋은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자원 부국이야. 하지만 저번 시간에 내가 말했지.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골목대장이 이란 주유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치고 장갑차를 세워둔 채 살벌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이야. 유럽의 돈 많은 부자 나라들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른 일본도 심지어 우리 한국의 굴지 대기업들도 그 등골 오싹한 살기를 느끼며 조용히 차를 돌릴 수밖에 없지. 왜냐고.
미국이 꽉 쥐고 있는 달러 금융망에서 한번 찍혀서 쫓겨나면 그날로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거든. 주식은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할 거고 영끌에서 투자한 우리 개미들 계좌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낭자하는 시뻘건 불바다가 될 테니까. 누가 미쳤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살벌한 경제 제재의 방어막을 뚫으려 하겠어. 하지만 베이징의 밀실에서 두드리는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찍고 있어. 어차피 중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도 막히고 천문학적인 폭탄 관세도 얻어맞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매일같이 미국 군함이랑 대포를 겨누고 으르렁거리는 판국이잖아. 미국이랑 이미 사생결단을 내고 치고받는 진흙탕 싸움인데 이제 와서 굳이 얌전하게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오히려 베이징의 설계자들은 이 끔찍한 제재 상황을 기막힌 박앤세일 찬스로 확 뒤집어버린 거야. 미국의 촘촘한 그물망 때문에 일하는 기름을 팔 곳이 없어서 항구의 재고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국가 경제는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었어. 이때 중국이 나타나서 아주 달콤하고도 소름 돋는 제안을 귓가에 속삭이는 거지. 전 세계가 벌벌 떨며 외면하는 그 기름, 우리가 통째로 싹 다 사줄게. 대신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무조건 팍팍 깎아서 넘겨.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숨통을 조여오는 살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이라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꽉 잡아야만 하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헐값에 기름을 넘기는 거지. 이게 바로 권력의 역설이자 시찹사산 자원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착각의 함정이야. 대부분의 순진한 투자자들은 당장 오늘 밤 유가가 1달러 올랐네 내렸네 하며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주식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하지만 지정학 트렌드 탐정의 매서운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 장난이 아니야. 중국이 배럴당 단 몇 달러만 싸게 사와도 하루에 수백만 달러, 한 달이면 수억 달러, 1년이면 수십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에너지 비용을 꿀꺽 아끼는 거잖아. 그 아낀 막대한 피 같은 돈으로 중국 공장들은 물건값을 잔인하게 후려치면서 전 세계 수출 시장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물건을 득템했다고 희희낙낙할 때 그 화려한 포장지 뒷면에는 이란의 피눈물과 중국의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원가 절감 스토리가 숨어 있어.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히 싼 기름을 대주는 낡은 주유소가 절대 아니야. 글로벌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가격 경쟁력의 심장이자 서방의 지독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생존용 비밀보급 기지인 셈이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잊으면 안 돼. 값싼 기름으로 당장의 경제를 팽팽하게 돌린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마약을 맞은 것처럼 황홀해 보이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직접적인 시한폭탄을 내 방 침대 밑에 품고 사는 것과 같아. 만약 이란이라는 화약고 주유소에 누군가 실수로 성냥불을 던져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당장 우리 지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핏줄이 끊긴 것처럼 순식간에 심정지가 올 테고 그 끔찍한 충격파는 곧바로 바다를 건너와 우리 한국 대기업들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무참히 박살내버릴 거야. 그럼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는 묻지마 패닉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동네 마트 물가와 엎친 데 덮친 전기요금은 미친 듯이 치솟아서 영끌로 마련한 아파트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지는 생지옥이 펼쳐지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은밀하고 더러운 거래를 등골 서늘하게 지켜봐야 하는 진짜 이유야. 그런데 구독자님들, 여기서 끝이라고 안심하면 완벽한 오산이야. 이 거래가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이유는 단순히 기름값을 깎아주는 얄팍한 시장통 상술 따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은밀한 VIP 주유소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미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거대한 금융전쟁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어.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씨앗의 정체는 바로 세계 경제의 절대반지, 달러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야. 우리가 숨쉬듯 자연스럽게 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뻥 뚫린 고속도로라고 상상해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거대한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며 석유도 사고팔고 무역도 하면서 먹고 살잖아. 그런데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는 미국이 세워둔 절대 뚫리지 않는 거대한 톨게이트가 버티고 있어. 이 톨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달러라는 통행료를 내야만 해. 우리나라의 원화도 안 되고 일본의 엔화도 안 되고 오직 미국의 인장이 퀵 찍힌 달러만 무사 통과할 수 있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석유 한 방울을 사려 해도 무조건 달러를 구해야 한다는 이 잔혹한 룰에 숨죽여 순응하며 살아왔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뼈대이자 미국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의 원천이야. 그런데 미국이 괘씸죄를 지은 이란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나지? 단순히 톨게이트 통과를 막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서 이란의 이름표를 칼로 잔인하게 파내버렸어. 이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은행 계좌가 꽁꽁 동결되고 신용카드가 싹 다 정지돼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못 사는 금융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형벌이지. 그래서 이란은 달러를 구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거대한 금융 감옥에 갇혀서 서서히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 바로 이때 동네 넘버2인 중국이 은밀하게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타난 거야.
치밀한 중국은 미국의 거대한 톨게이트를 정면으로 부수는 무식하고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아. 대신 그 톨게이트의 삼엄한 눈을 피해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비포장 새끼를 조용히 파기 시작했지. 중국이 사색이 된 이란에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알아. 우리가 깎아준 그 기름값을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달러 대신 우리 돈 위안화로 두둑하게 결제해 줄 테니까 잔말 말고 받아. 어차피 너흰 달러 구경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고 우리가 준 위안화로 우리 중국산 공산품이나 기계 장비를 사서 쓰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고 악마의 꼬드김을 한 거지. 미국의 살벌한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들만의 은밀한 지하 뒷거래 장부를 만들고 거기에 위안화로 숫자를 벅벅 적어 넣기 시작한 셈이야. 이 대목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지루하게 하품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돈의 흐름을 쫓는 탐정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야.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결제 수단을 바꾼 게 아니라 달러 기축 통화라는 미국의 심장부에 정면으로 흠집을 내는 최초의 거대한 반역 실험이거든.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달러의 수혈 없이도 거대한 한 국가의 경제가 안 무너지고 굴러갈 수 있는지 찔러보는 완벽하고도 덩치 큰 생체 실험실인 셈이지.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달러 패권이 종이호랑이처럼 무너진다는 허풍을 떠는 게 아니야. 미국의 금융 권력은 여전히 태산처럼 거대하고 견고하지만 그 단단한 바위산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되잖아. 중국은 이란이라는 격리된 실험실에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성공 데이터를 차곡차곡 무섭게 쌓아 올리고 있어. 그리고 이 무서운 데이터는 훗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다른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달러를 과감히 버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유혹의 증거물로 쓰일 테지. 만약 전 세계 원유 결제 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20%씩 야금야금 깎여나가기 시작하면 대체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 달러의 압도적인 가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연금 계좌와 환율 방어선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에 휩싸이게 될 거야.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수입 물가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널뛰기 시작하면 동네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2배, 3배로 치솟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입 원가는 감당할 수 없만큼 무섭게 폭등하겠지. 그 잔혹한 충격파는 결국 뼈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악덕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구독자님들, 고작 싼 석유와 위안화 쪼싸리만으로는 이 500조 원짜리 거대한 계약서에 숨겨진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없어. 중국이 이란이라는 썩은 동아주를 절대 놓지 못하는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전 세계의 땅과 바다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소름 끼치는 물류의 마법에 숨겨져 있거든.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지금 당장 먼지 쌓인 세계 지도책을 펼치고 이란이 정확히 어디에 박혀 있는지 한번 뚫어져라 쳐다봐. 지도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위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야.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거대한 육상 실크로드가 열려 있고 남쪽으로는 전 세계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바닷길을 꽉 쥐고 있는 완벽한 십자로의 한복판이잖아. 중국이 꿈꾸는 일대일로, 즉 전 세계를 자기들의 거대한 물류 거미줄로 칭칭 감아버리려는 그 무서운 야심작에서 이란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셈이야.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공장에서 헐값의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 뭐해. 그걸 전 세계에 빠르고 안전하게 팔아먹을 튼튼한 도로와 항구가 없으면 결국 창고에 쌓여서 썩어버릴 텐데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이란이라는 이 거대한 물류 허브에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거야. 그런데 탐정인 내 눈에는 이게 단순한 도로 포장 공사나 항만 건설 프로젝트로 보이지 않아. 이건 한 국가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핏줄을 전부 뽑아내고 자기들의 경제 혈관으로 싹 다 갈아 끼우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잔혹한 생체 이식 수술이거든. 한번 아주 쉽게 우리 일상으로 비유를 해볼게. 구독자님들이 낡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 그때 옆집에 사는 돈 많은 중국인 아저씨가 나타나서 공짜로 집을 최고급으로 고쳐주겠다고 꼬드긴 거지. 얼씨구나 하고 집 열쇠를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일러 배관부터 전기, 집안의 인터넷 통신망까지 전부 다 중국 본토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독자 규격으로 깔아버린 거야. 나중에 부품 하나가 고장나거나 인터넷을 연결하려 해도 오직 그 중국 아저씨네 회사를 통해서만 수리하고 결제할 수 있는 완벽한 노예 계약에 덫에 걸려버린 셈이지. 중국이 이란에 깔아주는 5세대 통신망, 고속철도, 그리고 심해 항만 시설들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독자 규격 배관망이야. 이란의 국가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는 기본 설계도를 아예 베이징의 통제 서버에 영구적으로 종속시켜버리는 거지. 25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한 세대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도 남는 길고 아득한 시간 동안 이란의 정치 권력이 100번 바뀌어도 이 인프라의 덫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끔찍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지. 이란은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미국의 살벌한 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이라는 악마의 손을 덥석 잡았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의 환상이라는 건
늘 이렇게 잔혹한 법이야. 생존을 구걸한 대가로 국가의 경제, 신경망과 미래의 자유를 통째로 베이징에 헌납해버렸으니까. 우리 한국의 굴지 건설사들이나 인프라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십조짜리 대형 수주를 따냈다는 화려한 뉴스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지. 하지만 이제 이란을 시작으로 중동에 거대한 뼈대를 세우는 판에서 한국 기업들 끼어들 틈은 점점 잔인하게 사라지고 있어. 중국의 돈과 규격이 이미 중동의 바닥을 장악해버리면 우리 기업들은 입찰 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막대한 미래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담긴 건설주와 중공업 주식들이 왜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무겁게 짓눌려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천장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구독자님들 베이징의 설계자들이 이렇게까지 수백조 원을 퍼부으며 이란의 핏줄을 장악하려는 진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소리 없는 인프라 전쟁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중국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절대 권력, 바로 미국을 향해 날리는 가장 치밀하고 소름 돋는 암살자의 단검이거든.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베이징의 늙은 여우들은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불곰과 태평양 앞바다에서 직접 주먹을 섞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미친 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 비열하면서도 완벽한 전략적 물타기 시나리오를 가동한 거야.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과 강제로 링 위에 올라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정직하게 글러브를 끼고 마주서면 1분도 안 돼서 턱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KO 당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챔피언과 싸우기 직전에 아주 치사한 꼼수를 쓰는 거지. 동네 반대편에 있는 챔피언의 본가에다가 몰래 불을 지르고 깽판을 치라고 평소에 도끼가 잔뜩 오른 동네 불량배한테 뒷돈을 두둑하게 찔러주는 거야. 그 챔피언의 본가를 들쑤시는 거친 불량배가 바로 지금 중동의 이란인 셈이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당장 유튜브나 뉴스에 도배되는 자극적인 기사들만 보고 호들갑을 떨어.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들이 타이완 앞바다로 총출동했다느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말이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표면적인 뉴스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혹시 방산 주식이 떡상하지 않을까 기웃거리거나 반도체 주식에 잔뜩 물려서 패닉셀을 해야 하나 밤잠을 설치고 있지. 하지만 모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탐정의 매서운 눈으로 보면 이건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완벽한 마술쇼에 불과해. 중국이 25년 동안 500조 원이라는 피 같은 돈과 최첨단 인프라 기술을 이란의 입에 마구 떠먹여주는 순간 이란은 중동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할 체력과 무기를 얻게 돼. 자연스럽게 이란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절친한 동맹국들이 공포에 질려 워싱턴을 향해 살려달라고 지르기 시작하겠지. 그럼 미국 입장에선 대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아시아 앞바다에서 중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야 할 소중한 군사력과 외교적 에너지를 급하게 토막 냈어 중동 사막으로 허겁지겁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가장 소름 돋는 지정학적 함정이자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녹여버리는 묽은 염산 같은 전략이지. 중국은 자기 병사들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은 채 미국의 전력을 두 갈래로 찢어버리는 데 성공한 거야. 과거 70년대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을 치렀던 그 섬뜩한 역사의 메아리가 지금 2020년대의 돈과 기술이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미국 해군이 이란을 견제하느라 중동 앞바다인 오만 해역에 묶여있는 사이 중국은 자기 앞마당에서 여유롭게 군사력을 키우며 타이완을 호시탐탐 노릴 시간을 벌고 있어. 결국 이란은 중국의 웅장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 던져진 아주 값비싸고 사나운 장기말에 불과해. 이런 거시적인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그냥 눈먼 돈이 돼서 글로벌 투기 자본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미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상빠 싸움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떡상하게 되거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수입 농산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떨어질 기미를 안 보 근본적인 이유야. 그런데 여기서 평범한 시민들이 등골 서늘해질 만한 가장 끔찍한 심리적 질문이 하나 튀어나오게 돼.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섬뜩한 질문은 바로 이거야. 과연 중국은 끝까지 이란의 뒤를 목숨 걸고 지켜줄 진짜 피를 나눈 혈맹일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나 개미 투자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 지하철에서 불안한 눈으로 국제 뉴스를 넘기면서 가장 묻고 싶어하는 대목이지. 25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두 나라가 죽고 못 사는 영원한 깐부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바로 국제 정치판에서 대중들이 가장 흔하게 속아 넘어가는 권력의 얇은 착각이야. 돈으로 누군가의 충성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돈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끔찍한 먹이가 되거든. 지정학 트렌드 탐정의 차갑고 예리한 눈으로 이 500조 원짜리 청구서를 밑바닥까지 해부해보면
여기엔 따뜻한 우정이나 신뢰 따위는 다스릴 그램도 섞여 있지 않아. 이건 철저하게 서로의 약점을 쥐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생존을 구걸하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기생관계에 불과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덕 사채업자와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끔찍한 동거를 상상해보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사채업자는 빚쟁이가 너무 불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게 절대 아니잖아. 그 빚쟁이의 이름표를 빌려서 불법 도박장을 열고 자기 대신 감방에 갈 총알바지가 필요하니까 억지로 숨만 쉬게 밥을 먹여주는 거지. 베이징의 늙은 여우들의 속마음도 똑같이 잔혹하고 이기적이야. 중국은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을 적당히 귀찮게 만들고 아랍 국가들을 괴롭힐 만큼만 딱 알맞게 튼튼해지기를 원해. 하지만 만약 이란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장 이란 앞바다에서 원유를 가득 실은 거대한 유조선들이 미사일을 맞고 바닷속으로 줄줄이 가라앉을 테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를 단숨에 뚫고 미친 듯이 폭등하겠지. 그렇게 되면 싼 기름 하나만 믿고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중국의 거대한 수출 공장들은 그날로 심장마비가 와서 다 같이 피를 토하고 절명해버릴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베이징의 진짜 계산법은 아주 냉혹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질 사나운 사냥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사냥개가 통제를 벗어나서 주인의 밥상까지 통째로 엎어버리는 참사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반대로 이란의 지도자들은 바보라서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을까? 서방 세계의 지독한 왕따와 살인적인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긴 했어. 하지만 그 호랑이가 언제 변심해서 자신들의 뼈와 살을 한 입에 삼켜버릴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를 매일 밤뜬 눈으로 지새우며 느끼고 있을 거야. 당장 생존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가의 핵심 신경망을 베이징에 저당 잡혔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이나 국가의 본능은 숨막히는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 서로를 완벽하게 불신하는 두 마리의 야수가 오직 미국에 대한 증오심 하나만으로 억지로 손을 맞잡고 있는 이 기괴한 연극. 이 아슬아슬하고 구역질 나는 줄타기가 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텅 빈 계좌와 직결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찬 동거는 외부의 조그만 충격이나 사소한 오해 하나만으로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극도의 살얼음판과 같아. 그 살얼음판 위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건 강대국들이지만 결국 그 얼음이 와장창 깨질 때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에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이란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베이징과 테헤란 사이에 은밀한 돈줄이 끊어지는 돌발 변수가 터졌다고 가정해봐. 그날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주식 앱은 온통 파란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거고 글로벌 투기 자본들은 공포에 질려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가장 먼저 뭉칫돈을 빼서 미친 듯이 달아날 테니까. 이처럼 지독하게 불안정한 권력의 폭탄 돌리기 게임이 매일 밤낮으로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탐정인 내가 보기에 이 끔찍한 시한폭탄이 하필이면 가장 최악의 장소, 전 세계 석유의 20%가 숨막히게 통과하는 아주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 위에 놓여 있다는 게 진짜 비극이야.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바닷길의 이름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호르무즈 해협이야. 지도에서 중동을 찾아보면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아주 얇고 잘록하게 파인 바다 골목이 하나 보일 거야.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좁고 치명적인 물류 고속도로의 요금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우리나라가 매일 마시는 원유의 70% 이상, 그리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매일 이 숨막히게 비좁은 바다 요금소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빠져나오거든. 그런데 만약 이란이 미국이나 주변국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홧김에 이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에 무시무시한 기뢰를 쫙 깔아퍼다이거나 거대한 유조선을 통째로 납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마치 금요일 퇴근길 저녁에 서울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올림픽대로 한가운데에 초대형 덕트로 완전히 짓밟아져서 퇴근길을 다 틀어막아 버린 것과 똑같은 끔찍한 대참사야. 그 순간 전 세계로 뿜어져 나가야 할 석유의 심장 동맥이 턱 막히면서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미친 말처럼 하늘 위로 솟구치지. 그럼 지정학 트렌드 탐정인 내가 저 분리 사막의 바닷길이 막히는 사건이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을 어떻게 갈갈이 찢어놓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혹시 요즘 직장 때문에 베트남 방린 같은 핫한 산업도시에 머물면서 출퇴근용으로 쓸 6억 2,800만 동짜리 기아 셀토스 신차나 7억 4,500만 동짜리 2023년식 중고 마스다 CX5 럭셔리 모델 같은 차량을 사려고 취등록세까지 연끌한 실구매가 견적을 꼼꼼히 뽑아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차를 딱 사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진짜 악몽은 시동을 켜고 도로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잔인하게 시작되거든.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히면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리터당 200원, 300원씩 무섭게 뛰어올라. 방금 말한 그 튼튼하고 연비 좋은 기아 셀토스나 마스다 SUV를 몰고 나가는 것 자체가 매달 끔찍한 세금 폭탄을 뒤집어 쓰는 일이 돼버린다는 뜻이야.
차를 굴리는 유지 비용이 감당 안 되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고 배달 오토바이와 물류 트럭들도 미친 듯이 오르는 경유값을 감당 못해서 배송비를 팍팍 올려버리겠지. 단순히 내 차 기름값만 오르는 게 끝이 아니야. 마트에 진열된 두부, 계란, 삼겹살, 심지어 매일 아침 마시는 우유까지 전부 트럭과 배를 타고 우리 동네로 실려오잖아.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가 덩달아 미친 듯이 오르고 그 운송비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마트 계산대에서 내야 하는 식료품 가격에 피도 눈물도 없이 얹혀서 청구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국제정치의 가장 소름돋는 나비 효과이자 거대한 거시 경제의 충격이 내 얇은 지갑으로 꽂히는 살벌한 메커니즘이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마리 코끼리가 중동이라는 진흙탕에서 서로 먼저 살겠다고 물어뜯고 싸우면 애꽍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장 먼저 잔인하게 털리는 셈이야.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고 안심하면 너무 순진해. 기름값이 오르면 곧바로 우리를 덮치는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거든.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쌈짓돈까지 노리는 진짜 무서운 저승사자가 조용히 등 뒤로 다가오기 시작해. 그 저승사자의 이름은 바로 살인적인 환율과 금리야. 미쳐버린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고 중앙은행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이 영끌에서 받은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이자는 대체 어떻게 되겠어?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몇십만 원씩 뛰어오르면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옥 같은 긴축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이 잔혹한 도미노의 맨 끝에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의 명운과 국내 주식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릴 더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자가 조용히 도사리고 있어.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자는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핵심 수출 기업들의 밥그릇이 통째로 날아가는 연쇄 붕괴 현상이야. 구독자님들이 주식 계좌의 수익을 기대하며 곱게 모셔둔 그 든든한 우량주들을 지금 당장장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석유화학, 바다 위로 거대한 배를 띄우는 해운주, 자동차 부품사,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던 자랑스러운 건설주들 말이야. 이 핵심 기업들의 피말리는 운명이 지금 저 멀리 베이징과 테헤란의 은밀한 밀실 거래 때문에 아찔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거든.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피를 흘리는 건 당연히 석유를 물처럼 들이마셔야 돌아가는 석유화학 공장들과 운송사들이야. 바닷길이 흔들리고 기름값이 폭등하면 물건을 찍어내는 생산 단가와 배를 띄우는 운송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치솟게 돼. 과거 70년대 두 차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참혹한 오일 쇼크 때를 역사책에서 보거나 직접 겪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중동에서 기분 나쁘다고 석유 밸브를 살짝 잠들 뿐인데 우리 아시아의 수많은 공장들이 피를 토하며 가동을 멈추고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끔찍한 연쇄 파산이 일어났었잖아. 지금 똑같은 악몽의 그림자가 더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 머리 위로 짙게 들이우고 있는 셈이지. 원가가 살인적으로 오르는데 그걸 소비자 가격에 전부 떠넘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 기업들은 자기들의 피 같은 이윤을 스스로 깎아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어. 그럼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어닝 쇼크라는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잔인하게 한국 시장을 탈출해버리지. 여러분이 노후 자금과 퇴직금까지 싹 다 털어놓은 주식 계좌가 하루아침에 파랗게 질려서 녹아내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런데 탐정인 내 눈에는 이 단순한 유가 폭등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뼈아픈 지정학적 강탈 사건이 하나 더 뚜렷하게 보여. 아까 내가 중국이 이란에 500조 원을 가차없이 쏟아부어서 철도, 통신망, 거대한 심해 항구를 싹 다 중국만의 독자 규격으로 깔아버린다고 경고했었지. 이게 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맹독이 되냐면 중동이라는 거대한 황금어장에서 우리 한국 건설사들이 숨을 쉬고 돈을 벌 공간 자체를 아예 두꺼운 콘크리트로 틀어막아 버리는 끔찍한 짓이거든. 예전에는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나 플랜트 공사판이 열리면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땀방울로 당당하게 수주를 따내며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싹쓸이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그 거대한 부를 창출하던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악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순진하게 기술과 품질만 믿고 정정당당하게 입찰 경쟁표를 내미는데 중국은 아예 국가가 뒤에 버티고 서서 너희 기름을 몽땅 사줄 테니 공사판 전체를 우리한테 넘기라며 수백조 원의 돈다발로 판 자체를 통째로 사버리잖아.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만 좋으면 살아남는다는 자본주의의 낭만적인 자유경쟁은 철저한 환상에 불과해. 결국 미국의 살벌한 제재가 만들어낸 빈틈을 교활하게 파고든 중국의 거대한 돈노름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땀 어린 수주 기회는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증발하고 있는 거야. 중동 국가들의 핵심 경제 핏줄이 중국의 설비와 통신망으로 하나둘씩 꽉꽉 채워질수록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잔혹한 생존 게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 우리 핵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돈줄이 마르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가장 먼저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당장 내년부터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뼈 빠지게 일한 여러분의 연말 보너스를 날려버리며 무자비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회사 복도에 몰아치게 만들 거야. 이 모든 끔찍한 나비 효과가 그저 유튜브에서 떠드는 저 멀리 남의 나라 지정학 뉴스처럼 들려. 500조 원짜리 이 은밀하고 더러운 밀실거래소는 결국 굽이굽이 바다를 건너와 여러분의 밥줄과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진짜 무서운 괴물인 셈이지. 하지만 구독자님들, 이 숨막히고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그냥 넌 놓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 중국이 이란이라는 사냥개를 앞세워 중동의 심장부로 깊숙이 독묻은 촉수를 뻗기 시작하자 워싱턴의 지배자들은 아주 기가 막히고 판을 통째로 뒤흔들 살벌한 반격의 카드를 등 뒤에서 조용히 꺼내 들었거든.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난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2023년 베이징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외교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극적인 화해 장면이야.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 봤겠지만 이 사건이 가지는 진짜 공포의 무게를 제대로 꿰뚫어보는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이걸 우리가 사는 좁은 동네 싸움으로 아주 리얼하게 비유해볼게. 우리 동네에서 20년 넘게 칼부림을 하며 피 터지게 싸우던 두 철천지원수가 있었어. 그동안 동네 경찰 역할을 자처하던 미국이 한쪽에는 몽둥이를 한쪽에는 방패를 쥐어주며 아슬아슬하게 치안을 유지해왔지. 미국은 자기들이 막강한 총과 대포로 동네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고 그 무력의 우산 아래서 영원한 충성을 받을 거라는 오만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었어. 하지만 그 권력의 찬란한 환상은 베이징의 화려한 연회장 테이블 위에서 아주 우스꽝스럽고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지. 동네에 새로 이사온 엄청난 졸부 중국이 양손에 총 대신 천문학적인 돈다발과 초대형 건설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 저 두 원수를 한자리에 덮서 앉혀버린 거야. 미국의 최첨단 군사 기지나 전투기보다 중국이 약속한 고속철도와 원유 장기 구매 계약서가 훨씬 더 강력하고 달콤한 평화의 접착제가 된 셈이지.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돋는 장면이냐고. 미국이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만들어 놓은 중동의 절대 질서, 즉 안보 우상과 달러를 교환하던 그 거대한 페트로 달러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금이 쩍하고 가버렸다는 뜻이거든. 중국은 이제 단순히 남의 기름을 구걸하는 구매자를 넘어서서 중동 전체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거대한 설계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어. 과거 1974년 이후로 사우디 같은 중동의 큰손들이 기름을 팔아번 돈은 전부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금융상품에 쏟아부어졌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오일머니의 물줄기가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타고 베이징의 인프라 투자나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은밀하고도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어. 이 글로벌 거대 자금의 끔찍한 지각 변동은 여러분의 얄팍한 주식 계좌와 국가의 환율 방어선에 직격탄을 날리는 치명적인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야.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어막이 얇은 우리 원화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곱비 풀린 말처럼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해. 달러 중심의 절대적인 기축통화 질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지는 않겠지만 거대한 댐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이 뚫린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거든. 그 바늘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축축한 불안감 때문에 전책 수재기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고 제일 안전한 금고로 뭉칫돈을 숨기기 바빠. 이 살벌한 눈치게임 과정에서 우리 한국 같은 신흥국 증시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숨막히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은 회사가 분기마다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정직하게 오를 거라는 순진한 낭만에 빠져서 영끌로 우량주를 샀겠지만 외국인들은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화폐 전쟁의 파도를 타고 썰물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리지. 아무리 우리 기업이 밤낮 없이 열심히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배에 실어 수출해도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동맥이 꽉 막혀버리면 코스피 지수는 답답한 박스권에 처참하게 갇혀버려. 수익률 떡상은커녕 10년이 지나도 평생 본전도 못 찾는 끔찍한 개미 무덤이 돼버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결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평화 중재쇼는 평화를 가장한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였던 셈이지. 하지만 구독자님들, 세상 모든 완벽해 보이는 위대한 마술쇼에는 항상 치명적이고 더러운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이잖아. 이 거대한 500조 원짜리 체스판 위에서 중국이 모든 걸 다 얻고 승승장구하며 미국을 무릎 꿇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이징의 핵심 수뇌부들은 매일 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한 가지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끔찍한 공포의 정체는 바로 자신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괴물로 키워낸 사나운 사냥개. 이란이 언제 목줄을 끊고 미쳐 날뛸지 모른다는 통제불능의 두려움이야. 지금 베이징의 높으신 분들이 안방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경제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거대한 부동산 거품은
처참하게 터져서 거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잖아. 지방 정부들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고 서방 세계의 지독한 수출 통제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 칩 하나 마음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게 지금 중국의 진짜 암울한 현실이야. 이런 썩어 들어가는 내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숨구멍을 찾으려고 이란이라는 위험천만한 불발탄을 집안에 억지로 들여놓은 셈이지. 바로 여기서 권력의 환상이라는 잔혹한 역설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야. 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하고 끔찍한 착각 말이야. 중국은 이란을 앞세워 미국의 진을 빼놓고 아주 싼 값에 석유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달콤한 이득만 취하고 싶었어. 하지만 만약 이란 내부에서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눈이 뒤집혀서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에 미사일을 무차별로 쏟아붓는 통제불능의 대형 사고를 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중국이 25년을 내다보고 모래바닥에 깔아놓은 수백조 원짜리 심해, 항구와 고속철도, 최고급 통신망은 하루아침 새 잣더미로 변해버리는 거야. 중동에 패권을 쥐겠다는 웅장한 꿈은 고사하고 그 막대한 피 같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허공에 다 날려버리는 끔찍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지. 이건 단순히 베이징의 투자 실패나 체면 구기기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야. 이란발 지정학적 대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뚫고 미친 듯이 솟구치면 가뜩이나 빈사 상태에 빠진 중국의 거대한 수출 공장들은 그날로 숨통이 끊어져서 피를 토하고 절명해버릴 테니까. 중국은 미국을 정면으로 견제하려고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양날의 검을 쥐었는데 자칫 삐끗하는 순간 그 시퍼런 칼날이 자기들의 심장을 깊숙이 찌르게 되는 기가 막힌 딜레마에 처한 거야. 결국 이란은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면서 동시에 언제 중국 경제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릴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시한폭탄인 셈이지. 서로가 서로의 피를 극도로 필요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죽도록 의심하고 언제든 상황이 틀어지면 상대방의 등에 차가운 비수를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구역질 나는 권력의 생존 게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뻔한 국제 뉴스 뒤에 숨겨진 500조 원짜리 밀실재 거래의 진짜 추악하고 비참한 민낯이야. 구독자님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 멀리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의 진흙탕 싸움을 밑바닥까지 파헤쳤는지 이제 가슴 깊이 깨달았을 거야. 국제 정치판에는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같은 유치한 낭만이나 도덕 따위는 단 1g도 존재하지 않아. 오직 누가 누구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흔드는가. 누가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에 숨막히는 길목을 틀어쥐었는가. 그리고 그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의 청구서를 과연 어느 힘없는 서민들이 덤터기 쓰고 지불하고 있는가. 이 잔혹하고 차가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거대한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뜯기며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발 당장 눈앞에서 깜빡이는 주식창에 빨간불 파란불에만 목숨 걸고 일희일비하지 마. 거시경제라는 이 거대하고 시커먼 파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조그만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다가는 어느 순간 들이닥친 지정학적 쓰나미에 휩쓸려 소중한 노후 자산을 몽땅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사 마시는 씁쓸한 커피 한 잔의 물가부터 한겨울뼈를 깎는 가스요금 폭탄까지 모든 게 이 무서운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은밀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물론 이 지정학 트렌드 탐정이 전하는 날카롭고 매서운 분석들은 여러분이 험난한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고 거시경제의 판을 읽어내는 생존용 나침반일 뿐이야. 특정 주식을 지금 당장 사라거나 팔라는 얄팍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투자의 모든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차가운 머리와 결단에 달려 있으니까 언제나 목숨 걸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해. 오늘 이 숨 막히고 소름 돋는 500조 원짜리 흑막의 실체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경제 감각을 깼다면 과연 이 미친 치킨찜의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도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줘. 과연 베이징의 늙은 여우들은 이란이라는 미친 사냥개를 끝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며 미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자기가 키운 사냥개에게 목덜미를 물어뜯겨 자멸의 길을 걷게 될까? 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내가 더 깊고 은밀한 세계 경제의 핏빛 이면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수사 동력이 돼.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마침내 빼어든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암살 무기, 바로 반도체와 기술 봉쇄 전쟁에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볼 거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5대양 6대주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뒤엎어버리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면을 반드시 기대해줘.